어제 저희가 이렇게 좌측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서 시리얼 유니티를 추가해가지고 나오는 설정에서 스위치 설정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자면은 요거 교신 프로토콜 설정하는 거죠. 요거 반드시 무수순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 속도라든지 또는 데이터 비트, 페리티 비트, 폴스착 스페리티, 스타트 썸 체크 코드 전부 다 상대끼리 매뉴얼 보고 맞춰야지 올바르게 동작이 되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다르면은 교신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사항, 페리티 비트는 설정이 두 개로 나뉜다는 거. 그래서 있으면 짝수다, 있으면 홀수다. 없으면은 무시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창을 닫으신 다음에 두 번째 설정 보시면은 각종 제어 지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요거 더블 클릭 하시면은 되게 많은 설정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적어가면서 볼게요. 제일 처음에 신호 지정 나와 있는데 요거 한 개 없으면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송 제어 지정해가지고 뭐 DC 제어 나오는데 요것도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신 제어 지정형 보시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요거죠. 워드 바이트 단위 지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워드 단위로 그 데이터를 관리할 것인지, 바이트 단위로 통신 데이터를 관리할 것인지 보는 건데, 요거 어제 저희가 버퍼 메모리 있던 영역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으면은 해당되는 버퍼 메모리다가 0 또는 1의 값을 넣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파라미터 쓰실 때 이 내용이 버퍼 메모리에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디벨로퍼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애초에 버퍼 메모리를 뭔가 파라미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기 항목들을 전부 다 그 프론트 명령어 이용해가지고 프 명령어 써가지고 버퍼 메모리를 감넣어주고 프로 명령어로 가지고 오고 약간 그런 조건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적인 부분 다 사라지고 전부 다 이렇게 파라미터적인 부분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 항목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버퍼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값을 편하게 넣을 수 있도록 파라미터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 바이트 단위 지정에서 일반적으로는 바이트 단위로 체크를 많이 합니다. 1바이트 단위로 수신 동수신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반이중 통신 제어 지정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될게요. 일이 없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교신 시간 감시 지정 이것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온디맨드 이거는 MC 프로토콜이니까 필요 없이 받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통신 영역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차피 그죠? 그 16진수로 400번 번지부터 200워드 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굳이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수신용에서 수신 완료 데이터 수, 그 다음에 그 수신 완료 코드, 뭐 리시브 컴플리트 코드 있죠, 그죠? 여기다가도 별표를 주셔야 됩니다. 어제 버퍼 메모리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저희는 수신받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수신 종료 코드에 대한 수신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지금 공비공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ASCII 값으로 환산시키면은 CRLF라는 제어 코드가 나오는데 그 CRLF라는 제어 코드를 기다려서 받아내는 수신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 기기가 CRLF가 아닌 다른 그 제어 종료 코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여기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만드실 거는 워드 바이트 반지정이랑 이 정도가 다예요. 나머지 부분은 만드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버퍼메모리 전체를 지금 말해주는 것 때문에 전체 설정하실 필요까지는 절대 없다는 거. 하지만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워드 바이트 반지정, 그 다음에 수신 데이터 수라든지 그 수신 종료 코드 지정. 요거는 반드시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보시면은 뭐 PLC 감시 기능, 모뎀 기능, 네, 사용자 등록 프레임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걸 안 써요 대부분. 네, 안 쓰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셔야 될 거는 스위치 세팅 부분, 각종 제어 지정 부분에서 워드 바이트 단위 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수신에 대한 방법 이런 것만 제대로 좀 잘 파악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리얼 통신 같은 경우는 그 저게 없어요. 오픈 클로즈가 없어요. 커넥션 확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단은 배선이 일단은 맞는 순간 뚫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그 통신 설정이라든지 또는 속도 설정이 맞으면 일단 데이터는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더넷보다는 좀 더 좀 쉬운 설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교재로 조금 더 가볼게요. 교재로. 얘를 어디를 보시면은 저희는 무수승 프로토콜을 할 거기 때문에 무수승 프로토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6-1페이지 보면은 6-1페이지에 무수승 프로토콜에 대한 교신 나와 있죠. 그래서 6.1.1항에 보시면은 무수승 프로토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이런 거 보면은 데이터를 송신할 때는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드 CPU에서 지정한 송신 데이터 CPU에서 지정한 송신 데이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애더솔러로 만든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를 그대로 코드로 상대기 쪽으로 송신을 해내고요. 그다음 수신할 때는 상대기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를 그대로 CPU에 건네줍니다. 그때 무조건 통신 명령어랑 수신 명령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 설명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하단부 1번, 2번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은 통신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은 CPU에서 여러분들이 시퀀스 프로그램에서 통신 데이터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를 아웃풋이라는 통신 명령어에다가 실어 보내면은 그 데이터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의 통신용 버퍼 메모리에 잠시 들어갔다가 페이로드를 타고 상대기기 쪽으로 전송이 되어지는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나가는 순간 다시 그 하단부에 화살표 점선 뒤로 피드백 들어오죠. 그죠? 명령어를 완료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나가면 명령 완료가 뜬다라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수신 경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보시면은 상대기기 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이 데이터는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의 수신용 버퍼 메모리에 도착하게 되고 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1기 55 신호 그래서 X3번이 자연적으로 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X3번을 A 접점으로 만든 다음에 그 접점의 온을 통해서 input이라는 수신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버퍼 메모리에 들어온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PHP의 디바이스로 받아내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신 같은 경우는 아웃풋 명령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메일 타이밍에 스위치 같은 거 살려가지고 보내줘야 되지만은 수신은 X3번이나 X4번을 앞에다가 입력 조건을 달아주시면은 어제 실습했던 그 이더넷에서 20485번지 역할과 똑같이 데이터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온이되는 BT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받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계략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은 이렇게 6-2페이지에 데이터 통신 내용 나와 있죠. 그죠? 6.2.1항의 통신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수슨 프로토콜로 임의의 포맷의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 왼쪽에 보시면은 PCPU의 송신 데이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작성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ASCII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ASCII 코드를
PLC에서 명령어적으로 구현하실 줄 아셔야지만 상대기가 원하는 데이터 전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밑에 보시면은 왼쪽부터 볼게요. 자, STX라는 캐릭터가 나오고 A, B, C, D, E, F, G, H 그다음에 ETX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맨 왼쪽에 나와 있는 STX가 이제 그 시작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이커마다 조금 다릅니다. 시작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A부터 H까지가 실제로 이제 그 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라갈 실 데이터. 그 다음에 마지막 ETX가 약간 종료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종료 코드도 ETX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 CR, CRLF, 그 다음에 뭐 별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널 코드를 그 종료 코드로 하는 메인 코드 많기 때문에 앞에 나가는 시작 코드랑 종료 코드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통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상대기기의 매뉴얼을 보고 만드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ASCII 코드를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건데, ASCII 코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그, 그 시리얼 교재에 맨 뒤에서 한 장 넘겨보세요. 맨 뒤에서 한 장. 맨 뒤에서 한 장. 그리고 저기 16페이지에 16페이지에 ASCII 코드 표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ASCII잖아요, 그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캐릭터이기 때문에 미쓰비시가 만든 코드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령적인 코드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자 하나당 7비트로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PH 입장에서는 1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그 미쓰비시의 워드 디바이스는 한 포인트가 1워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디바이스에 두 개의 ASCII 코드를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번 순으로 만드는 작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를 보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 표는 너무 어려워요.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미리 뭐 16진수나 10진수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그 다음에 그 노트북에서 인터넷이 가능하다면은 네이버 검색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셔가지고 ASCII 코드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ASCII 코드표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휴대폰에 하나 저장시키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즘에 뭐 어플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약속된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보셔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한번 연결해볼게요. 이미지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약속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코드표를 구하실 수가 있는데 보는 방법도 되게 단순합니다. 위에 올려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열이 나와 있고요. 문자열이 나와 있고 그 문자열이 10진수일 때, 그 문자열이 16진수일 때 소개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문자열 기준으로 대문자 A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문자 A 찾아가지고 그 대문자 A의 16진수 값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대문자 A를 찾았을 때 16진수로 표현을 한다면은 얼마 나오고? 40일 나오지 않나요? 40일. 그죠? 네. 네.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교재가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부록 16페이지 보시면은 16페이지에 대문자 A 보시나요? 두 번째 중간 쪽 오른쪽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뭘 보시냐면은 그 가로로 되어 있는 MSDR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MSDR에 보시면은 대문자 A에 4라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좌측에 세로로 꺼져 있는 LSDR을 보시면은 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41이다.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 코드표 하나 전환시켜가지고 대문자 A에 41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TX 한번 찾아보실까요? STX.
스타트 오브 텍스트라고 하는 건데 얼마 나오죠? 16진수로 찾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 있잖아요. 후반 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한 문자열로 되어 있는 녀석이 있죠. 그죠? 뭐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다음에 이런 기호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뭐 실행 코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다 소화가 되는데 제어 코드는 항상 문자열이 몇 개 이상 나요. 이렇게 STX가 STX라는 어떤 그 ASCII 코드가 아니라 그죠? STX라는 그 한 바이트 분량의 제어 코드이기 때문에 보통 앞쪽에 소개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제어용이다라는 건데 이것도 부록 1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별표가 쳐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거 별표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죠. 제어 코드다. 그래서 제어 코드로 사용하는 ASCII 코드 영역이 있고 네, 일반 실행 코드로 쓰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저기 6-2페이지로 돌아가가지고 네. STX부터 ETX까지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번 가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봅니다. STX, 자, A, E, 얼마까지 오죠? C까지 왔죠? H요. G, ETX로 끝나잖아요. 그죠? 요 데이터를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번부터 받아내겠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요 문자열은 그 하나가 1바이트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1워드, 2워드, 3워드, 4워드, 5워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D 2000번에 담으면 되고 2001번에 2002번에 2003번에 2004번에 담아내면 되겠구나라고 계산하셔야 되나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코드는 한 문자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워드 디바이스가 1워드, 2바이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디바이스당 2개의 문자열을 담아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0번부터 만약에 넣는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요 순번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요 순번대로 넣는 거에도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명령어가 뭐냐면은 ASCII 코드를 전송할 수 있는 달러 무브를 쓰는 거예요. 달러 무브. 그래서 일반 무브가 아니라 기초교육 때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데 입력 조건 나오고요. 그냥 무브가 아니라 달러 무브라고 했어요. 이렇게 ASCII 코드를 전송할 수 있는 명령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걸 써가지고 이중인용부를 붙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작성하면서 뭘 못 넣었죠? 그죠? 제어 코드를 못 넣었잖아요. 그죠? 이 명령어는 ASCII 코드를 전송할 수 있는 명령어긴 하지만은 제어 코드를 못 담아내요. 만약에 이렇게 넣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NG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달러 모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어 코드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어 코드를 담아내지 않는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편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 작성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A, B가 D 2000번에 차례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D가 2001번에, 얘가 2002번에, 얘가 2003번에 차례대로 들어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단점은 제어 코드를 담아내지 못한다. 자, 그럼 이제 고민해봐야 되겠죠. 아, 나는 얘를 담아 보내야 되는데, 얘를 씌워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제가 아까 대문자 A를 뭘로 찾으라고 했었죠? 그죠? 16진수 찾았잖아요. 그죠? 16진수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쓰시는 무브 명령어도 충분히 대체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16진수 구해가지고 D 2000번에 보낼 수 있는 무브 명령어 하나 만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 조건 나왔고요. 저희가 많이 쓰는 무브 명령어.
플러스 달아도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어쨌든 목적지는 D2000번이고 여기 안에다가 STX랑 그다음에 A를 보내면 되는데 자 16진수 한번 구해볼게요. 50진수 얼마나 나나요? H 공이 나왔죠. 공이 나오지 않나요? 공이. 그죠? H2 나왔잖아요. 그죠? 네, H2가 나왔고요. 요거 얼마 나왔나요? 아까 전에 4, 1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넣으면 되나요? 여기다가 H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 STX랑 A를 보낸다니까 0242를 실어서 보내면은 요게 STX고 요게 대문자 A니까 요렇게 날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요게 틀린 건 아닌데 네. 그 아스키 코드적으로 봤을 때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왜 틀렸냐면은 네. 그 D2000번을 저희가 확대시켜 가지고 비트 0번부터 비트 15번까지 구현을 했을 때 네, 문자 두 개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첫 번째 문자고 여기가 두 번째 문자가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부분 명령어는 뭐 수합시켜서 넣는 기능이 없는 명령어잖아요. 그죠? 네, 그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STX랑 대문자의 이 0242를 그대로 넣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자에 뭐가 나오죠? 요거를 그대로 내놓게 되면 첫 번째 문자를 읽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저는 당연히 STX에 A라고 넣었는데 실제로 읽히는 거는 A의 STX라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문자를 그 데이터 전문을 만들었을 때 뭔가 오차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아스키 코드를 여러분들이 무 명령어 써가지고 네, 집어 넣으실 때는 네, 무에서 좌로 읽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이 해볼게요. B하고 C를 넣어야 된다. 요거 얼마 나오나요? B. 42. 아, 다시 올라가요. 4, 5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303, 4 다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B하고 C 같은 경우는 4, 2, 4, 3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내가 D 2001번에 넣는다는 가정한다면은 네. 제가 이렇게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문자는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내가 B, C를 넣는다고 한다면은 B가 여기 와야 돼요. 그죠? 4, 2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4, 2, 이렇게. 그러면 B하고 C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첫 번째 문자예요. 두 번째 문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내면은 B하고 C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읽히는 거는 BC로 읽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한번 꼬아서 넣어줘야 된다는 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BC 넣고 D 넣고 FG 넣고 H, ETX 넣으면은 하나 전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D 2000번에. 물론 송신한 일보다 수신받은 일이 훨씬 많겠지만은 그래도 정기교육 오셨기 때문에 송수신 다 배워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전문 만드실 때는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6진수를 구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1호드씩 한번 내가 묶어본다라는 거. 그래서 뒤집어서 넣어준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숙달되신 분들은 저희 무분 명령어 말고 하나 더 있지 않나요? 2워드짜리 전송할 수 있는 명령어. 네, 디무브 있잖아요. 디무브. 네, 디무브를 쓰게 되면은 요거 하나 더 묶으면 되겠구나. 네, 되게. 그러면은 명령어가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와야 될 게 디무브, 디무브, 무브로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16진수 그 네 자리를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8자리를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나중 문제고요. 네, 요거는 뭐 개인 스킬에 대한 내용이고. 네. 한번 만들어서 넣어보겠습니다. 육 6-2페이지 통신 데이터 그림 보시면은 아스키 코드 밑에 가로 해가지고 어차피 헥사값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무브 명령을 통해 가지고
D2000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신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완성하신 거 모니터링 하실 때는 아마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들어가는 이 흑색 값들을 10진수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 나오는 게 정상인데 ASCII 코드 보실 때는 이걸로 바꾸셔야 돼요. ASC 우측에 나와 있는 이 10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을 ASC로 바꾸셔야지 문자열이 두 개씩 묶이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정을 해주셔야지 올바르게 모니터링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한다 하더라도 제어 코드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점으로 찍혀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점 A, B, C, D, E, F, G, H의 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획사값으로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는 그 3이 들어갔고 2가 들어갔기 때문에 0203, SPX랑 ETX가 만들어진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가 들어갔나? 2기가 들어갔네. 이제는 SPX. 이제는 이제 하이픈 넣으신 거죠. 생각보다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종에 하이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이픈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네, 맞네요. 이 부분을 UIS를 가지고 아니 2,000번 했었죠. 이렇게 붙이고 구현하기 바랍니다. 저거 4948 좀 어렵네요. 네, 잠시만요. 16비트 인티저의 ASCII 이렇게 오시면 돼요. 혹시 이거는 한 줄로 볼 수 없나요? 아, 없어요. 이런 전문을 만든 다음에 그 아까 전에 보셨던 아웃풋 명령어를 써가지고 요거를 실어서 보내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단대기기에서 뭐 CR LF를 쓴다 그럼 이거 바꿔가지고 CR LF를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즉 ASCII 코드를 보실 줄 아시고 다루실 줄 아셔야지 뭔가가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은 2번 해가지고 통신 데이터에 계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통신 데이터는 통신용 버퍼 메모리에다가 한번 배치가 된 다음에 실데이터 형식으로 상대기 날아가게 되는데, 그때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은 그 채널 1번 칩 어드레스 해가지고 400번 번지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낼 그 데이터 수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바이트냐 워드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파라미터블에서 바이트 워드 단위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 오른쪽에 설명 나와 있죠. 통신 데이터 수의 저장 영역인데 워드 바이트 단위 지정에 의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워드일 때는 만약에 보낼 데이터가 5워드였다고 한다면 5가 들어가고 바이트면은 5워드는 10바이트일 때는 10이 들어가고 이런 차이점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1번지부터 이 400번지에서 지정한 5워드 또는 10바이트 분량의 실데이터가 경납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오른쪽에 설명 나와 있죠. 그죠? 통신 데이터 지정 영역이고 노후에서 하위로 나간다라고 나왔죠. 오른쪽부터 왼쪽 순으로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는 스타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을 저런 식으로 A, B, C, D 오른쪽에서 읽어내는 스타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보시면은 이제 이 데이터 통신용 시퀀스 프로그램 나와 있죠. 그죠? 명령어 따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이 그 그림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먼저 보시면은 G.output이라는 전용 명령이 나오고요. 그 여러분들 어제 실습하셨던 그 고정 버퍼 샌드 명령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UN으로 선두번지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D0부터 컨트롤 데이터 작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 데이터가 D11번부터 나오는데 11번부터 작성 들어간다는데 그 아웃 명령어 위에 보시면은 컨트롤 데이터를 미리 사전에 작성하고 통신 데이터를 미리 사전에 작성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통신 명령어로 실어 보내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M0 나와 있는데 요거 내용 똑같아요. 실행 비트랑 결과 비트입니다. 그래서 실행 비트는 계속해서 한 스캔 온 되는 비트, 그 다음에 결과 비트는 정상일 때는 0이 되고 이상일 때 5이 되는 비트이기 때문에 그 레더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M0 A접점 넣고 M1번 그죠? B접점 A접점 해가지고 정상 이상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미쓰비시의 모든 전용 명령의 마지막은 실행 비트란 결과 비트로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통신 데이터를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시면은 그 프로그램 얘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령어 소개 먼저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와서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은 상대 기기로부터의 데이터 수신 나와 있는데 요거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 번에 쭉 빼고 갈게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신하는 일보다는 잡는 일이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수신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쉬셨다.